거울을 볼 때마다 슬프다는 생각을 했어요. 76세 박경자님의 떨리는 목소리가 진료실을 채웠습니다. 한때 미용사로 수많은 이들의 아름다움을 가꿔주던 그녀가 이제는 자신의 얼굴을 마주하는 것조차 두려워하게 된 것이죠. 그날 저는 서랍에서 작은 바세린 통을 꺼냈습니다. 박경자님, 이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단 제대로만 사용하신다면요. 단 한 스푼의 바세린이 주름을 지우고 탄력을 되찾게 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78세인 저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45년간 수천 명의 노년 피부를 진료하며 발견한 가장 놀라운 비밀은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이 때로는 가장 단순하다는 것이었죠. 바세린 단돈 몇천 원짜리 작은 통에 담긴 효과는 수십만 원짜리 화장품보다 강력할 수 있습니다. 단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한다는 조건 하에서만요.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이한세입니다. 오늘은 제가 평생 연구해온 노화 방지의 비밀 중 하나를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이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전체 맥락을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으니 5분만 시간을 내어 함께 해주세요. 참고로 미리 말씀드리자면 다소 어려운 의학 용어가 나오는 경우 편안히 흘려들으셔도 이해에는 무리가 없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보가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건강을 바라시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치유를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박사님, 진짜 바세린이 그렇게 좋아요? 거의 매일 듣는 질문입니다. 오늘은 그 질문의 과학적 증거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76세 박경자님은 과거 미용사로 일하셨던 분입니다. 젊은 시절 항상 다른 사람의 아름다움을 가꿔 주던 박경자님이 어느 날 제 진료실 문을 조심스레 두드렸죠. 선생님, 박경자님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젊었을 땐 피부 좋다는 소리 많이 들었는데 요즘은 거울 보는 게 무서워요. 저는 박경자님의 눈에 담긴 깊은 상실감을 보았습니다. 단순히 외모의 변화가 아닌 자신에 대한 자신감의 상실, 그리고 그것이 가져온 일상의 변화였죠. 진료실 서랍에서 작은 바세린 통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경자님, 바세린은 정말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제대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바세린은 어떻게 피부를 지키는 걸까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 간단한 비유를 들어볼게요. 피부는 물컵과 같습니다. 뚜껑이 없는 컵에 물을 담아두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수분이 증발해 금세 마르겠죠. 하지만 뚜껑이 있는 컵은 어떨까요? 하루 종일 촉촉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바세린은 바로 그 뚜껑의 역할을 합니다. 그 자체가 수분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피부 속에 있는 소중한 수분을 최대 98%까지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 효과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어 있습니다. 미국 피부과 캐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바세린은 경피수 분손실 TWL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가장 안전한 성분 중 하나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의 피부는 세 가지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첫째, 수분 유지 능력이 40%까지 감소합니다. 젊은 시절 자연스럽게 유지되던 수분막이 약해지는 거죠. 둘째, 피부 장벽이 약해집니다. 외부 자극에 더 취약해지고 미세먼지나 자외선 같은 환경적 요인에 더 쉽게 손상됩니다. 셋째, 피부 재생력이 현저히 저하됩니다. 20대에는 28일이던 피부 재생 주기가 60대가 되면 45일 이상으로 길어지죠. 이 세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면서 주름, 탄력, 저하, 칙칙함이 나타나는 겁니다. 놀라운 점은 바세린이 이 세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보호막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왜 모든 사람이 바세린으로 효과를 보는 건 아닐까요? 제 환자 중에는 69세 김도수님이 계셨어요. 김도수님은 제 조언을 듣고 바세린을 사용하셨지만 한 달 후 오히려 피부가 더 거칠러졌다고 호소하셨습니다. 매일 듬뿍 발랐는데 오히려 피부가 거칠러졌어요. 이거 저한테는 안 맞나 봐요. 자세히 물어보니 김도수님은 중요한 세 가지 실수를 하고 계셨습니다.
첫째, 수분 크림 없이 바세린만 사용하셨어요. 바세린은 수분을 공급하는 게 아니라 지키는 역할이라 말씀드렸죠. 지킬 수분이 없으면 효과가 없어요. 둘째, 아침 외출 전에 발라서 먼지에 노출되셨습니다. 바세린은 끈적이는 성질이 있어 외출 시 사용하면 오히려 미세먼지를 끌어당길 수 있어요. 셋째, 너무 많은 양을 사용하셨습니다. 바세린은 적은 양이 핵심입니다. 반면 박경자님은 어떠셨을까요? 매일 밤 세안 후 수분크림을 바르고 손끝으로 콩알 반만한 바세린을 가볍게 두드리듯 발라주셨습니다. 그리고 눈과 입과 목등인의 부위에만 집중하셨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3주 만에 손녀에게서 할머니 피부 왜 이렇게 반짝거려요?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6주 후에는 오랜 친구들 모임에서 경자야 뭐 맞았니? 피부가 달라졌어 라는 말을 들으셨고요. 하지만 더 중요한 변화는 박경자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한세 선생님, 요즘은 거울을 볼 때마다 미소가 나와요. 내가 나를 다시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박경자님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피부 나이를 결정하는 건 얼굴 전체가 아닙니다. 노화가 먼저 시작되는 부위를 집중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45년 경험을 통해 권해드리는 내 부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눈가입니다. 특히 눈꼬리 주름은 전체적인 인상을 결정합니다. 이 부위의 피부는 얼굴의 다른 부위보다 약 40% 얇아 더 빨리 노화가 진행되죠. 둘째, 입가입니다. 팔자 주름과 미소선이 깊어지면 전체적인 인상이 피곤해 보이게 됩니다. 이 부위는 표정 근육의 활동이 많아 더 깊은 주름이 생기기 쉽습니다. 셋째, 목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지만 목의 가로주름과 탄력 저하는 실제 나이보다 훨씬 더 늙어 보이게 만드는 주요 원인입니다. 넷째, 손등입니다. 얼굴보다도 먼저 넣는 부위로 손등의 피부 상태가 실제 나이를 가장 정확하게 반영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네 곳에만 집중적으로 바세린을 발라도 전체적인 인상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모든 부위에 바르려 하기보다 이런 전략적 접근이 훨씬 효과적이죠. 이제 제가 수천 명의 환자를 통해 검증한 바세린 황금 루틴 5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안 후 토너와 수분크림을 먼저 발라주세요. 이것은 필수입니다. 바세린이 지켜줄 수분층을 먼저 형성해야 하기 때문이죠. 마치 빈 컵에 뚜껑만 덮는 것보다 물을 채운 컵의 뚜껑을 덮는 게 효과적인 것처럼요. 둘째, 콩알반 크기만 손가락에 덜어내세요. 많이 바를수록 좋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모공을 막아 여드름이나 트러블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손바닥열로 바세린을 살짝 녹여주세요. 이렇게 하면 흡수력이 향상됩니다. 단단한 상태보다 약간 녹았을 때 피부 침투력이 3배 정도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넷째, 손끝으로 가볍게 두드리듯 발라주세요. 절대 문지르지 마세요. 문지르는 행동 자체가 피부에 미세한 자극을 주고 그것이 쌓여 노화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밤 10시 이후에 사용하고 주 34회만 반복하세요. 매일 사용하는 것보다 피부에 휴식을 주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는 피부 재생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골든타임이에요. 이 5단계 루틴만 지켜도 실패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단, 제가 자주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남자는 피부 안 발라도 돼요. 74세 한동우님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과거 건축업을 하셨던 한동우님은 30년 가까이 햇빛 아래 일하셨지만 피부 관리는 전혀 하지 않으셨어요. 진료실에 처음 오셨을 때 한동우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저보고 85세 같다고 합니다. 마음은 아직 청춘인데 말이죠. 그런데 남자가 무슨 화장품이에요. 사실 남성 피부는 여성보다 약 25% 더 두껍지만 자외선이나 환경오염에 더 많이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야외 활동이 많으셨던 한동우님 같은 경우엔 더욱 그렇죠. 처음엔 바세린을 여자들만 바르는 것으로 오해하셨지만
제가 권해드린 바세린 루틴을 시작하신 지 2달 후 한동우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한세 선생님, 요즘은 아파트 커뮤니티 강의도 나가고 스마트폰 사진도 자주 찍어요. 사실 전에는 사진 찍히는 게 싫었거든요. 바뀐 건 피부지만 달라진 건 제 자신입니다. 한동우님의 변화는 단순히 피부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표정이 자세가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감이 달라졌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봐도 57세는 어려 보인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죠. 사실 피부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장기입니다. 그리고 이 피부는 몸보다 마음을 먼저 반영합니다.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가 고스란히 피부에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매일 바세린을 바를 때의 한마디를 함께 하시라고 권해드립니다. 나는 오늘도 나를 소중히 여깁니다. 이 말이 단순히 심리적 위안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입니다. 긍정적 자기 암시가 실제로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낮추고 있는 피부 재생에 도움을 줍니다. 이 간단한 루틴을 꾸준히 실천한 분들의 공통점은 단지 피부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자존감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거울을 마주할 때 그 느낌, 사람들과 대화할 때 자신감, 그리고 매일 아침 일어날 때의 활력이 모든 것이 변화합니다. 78세인 저도 매일 밤이 루틴을 지키고 있습니다. 단순히 피부과 의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제 자신을 위한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하루의 끝에서 나를 돌보는 5분의 시간은 다음 날의 에너지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피부는 단순한 외피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나 자신을 얼마나 잘 돌보고 있는지를 말해주는 거울입니다. 바세린은 비싸지 않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습관과 태도가 더해졌을 때 그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피부는 우리 삶의 기록이자 앞으로의 여정을 위한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바세린 사용법을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릴게요. 수분 크림 후에 바르세요. 바세린 자체는 수분을 공급하지 않고 지키는 역할입니다. 눈가, 입과 목, 손등내 군데에 집중하세요. 모든 곳에 바를 필요는 없습니다. 콩알만 사용하고 반드시 손바닥 열로 녹여서 바르세요. 밤 10시 이후에 주 34회만 사용하세요. 과도한 사용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매일 한 문장. 나는 오늘도 나를 소중히 여깁니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피부 관리는 단기간의 성과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10년, 20년 후에 나를 위한 투자입니다. 지금 당장 효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변화는 분명히 찾아옵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지속적인 관리와 그에 따른 피부의 변화 그리고 그것이 가져오는 삶의 질적 향상까지 바세린 한 스푼의 기적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바세린의 과학적 원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바세린의 주성분은 테트롤라툼이라는 물질인데 이것은 피부 표면에 얇은 보호막을 형성합니다. 이 보호막은 물리적인 장벽 역할을 하여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동시에 수분이 증발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바세린이 피부의 자연 치유 과정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피부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해줍니다.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는 환경에서 피부 세포들은 더 효율적으로 재생되고 있는 주름 개선과 탄력 회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버드 의대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의 피부에 바세린을 정기적으로 사용했을 때 피부 수분 보유량이 평균 35%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미용 효과를 넘어 피부 건강 자체를 개선시킨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그러나 바세린 사용에 있어 반드시 피해야 할 실수들이 있습니다. 이 5가지 실수만 피하셔도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어요. 첫째, 세안 없이 바르는 것입니다. 깨끗하지 않은 피부에 바세린을 바르면 먼지와 노폐물이 함께 갇혀 피부 트러블의 원인이 됩니다. 반드시 깨끗한 피부에 발라주세요. 둘째, 메이크업 위에 바르는 것입니다. 화장품 성분과 바세린이 섞이면 모공을 막아 여드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셋째,
여드름이 난 부위에 바르는 것입니다. 바세린은 모공을 막을 수 있어 이미 트러블이 있는 곳에는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아침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세린은 끈적이는 성질이 있어 예출 전 사용하면 미세먼지를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다섯째, 전문가의 조언 없이 장기간 매일 사용하는 것입니다. 피부도 적은 기간이 필요하니 일주일에 34회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제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질문들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바세린 말고 다른 대체품은 없나요? 물론 있습니다. 시어버터, 라놀린, 호바오일 등이 비슷한 효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가성비와 효과 면에서 바세린만큼 좋은 제품은 찾기 어렵습니다. 또한 바세린은 알레르기 반응이 매우 드무는 안전한 성분이기도 합니다. 바세린을 다른 화장품과 섞어 써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바세린은 그 자체로 사용했을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다른 제품과 섞으면 각 성분의 효과가 저하될 수 있어요. 얼마나 오래 써야 효과가 나타나요? 개인차가 있지만 대부분 36주 정도면 변화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속성입니다. 6개월, 1년 이상 꾸준히 사용하면 그 효과는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제 진료실에는 82세 이정숙님이라는 환자분이 계십니다. 이정숙님은 75세부터 이 바세린 루틴을 시작하셨고 7년이 지난 지금 그분의 피부는 65세 정도로 보입니다. 놀라운 점은 이정숙님이 다른 특별한 시술이나 고가의 화장품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점이죠. 이정숙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효과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3개월, 6개월, 1년이 지나면서 주변 사람들이 달라진 저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제 또래 친구들이 모두 제 비결을 물어봅니다. 사실 피부 노화는 단순히 나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유전, 생활습관, 식습관, 자외선 노출, 스트레스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것은 수분 관리와 산화 방지입니다. 바세린은 수분 관리에 특화된 제품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산화 방지에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바세린의 보호막은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있는 활성산소로 인한 피부 손상을 감소시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바세린과 함께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68잔의 물은 체내 수분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에요. 체내 수분이 충분해야 피부 수분도 유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C와 E가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항산화 비타민은 피부 세포 손상을 막고 콜라겐 생성을 촉진합니다. 오렌지, 딸기, 견과류, 녹색, 채소 등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항상 강조하는 점은 피부 관리는 단순히 아름다움을 위한 것이 아니라 건강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건강한 피부는 외부 감염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그리고 그 방어선을 강화하는데 바세린만큼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찾기 어렵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 바세린 방법을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제 일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매일 밤 10시 30분경 모든 일과를 마치고 세안을 합니다. 미지근한 물로 얼굴을 깨끗이 씻고 수건으로 물기를 가볍게 닦아냅니다. 그리고 히알루론산 성분의 토너와 수분크림을 바릅니다. 그 후 콩알 반만한 바세린을 손가락에 덜어내어 손바닥 사이에서 살짝 녹입니다. 그리고 눈과 입과 목, 손등 순서로 가볍게 두드리듯 발라줍니다. 특히 눈꼬리와 팔자주름 부분은 조금 더 신경 써서 발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나는 오늘도 나를 소중히 여깁니다. 이 5분의 시간은 단순한 피부 관리 시간이 아닌 하루를 마무리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소중한 의식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제가 이 시간을 명상의 시간이라고 부른다며 웃곤 합니다.
물론 저도 인간이기에 가끔은 이 루틴을 건너뛰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피곤한 날이나 늦게 귀가한 날에는 더욱 그렇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제 자신에게 묻습니다. 오늘 나를 위한 5분도 아깝다면 내일의 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이런 마음가짐이 결국 제 피부뿐 아니라 제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 진료실을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도 노화는 피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이렇게 노력해요? 제 대답은 항상 같습니다. 노화는 피할 수 없지만 어떻게 노화할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세린의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 제가 환자분들께 추천하는 몇 가지 추가 팁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바세린 사용 시간에 마사지를 병행하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특히 림프선을 따라 가벼운 마사지를 해주면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부기가 빠지는 효과가 있어요. 턱선부터 귀 쪽으로 눈 밑에서 관자놀이 방향으로 아주 부드럽게 마사지해보세요. 둘째, 일주일에 한 번은 바세린 대신 천연꿀을 사용해보세요. 꿀은 자연의 보습제로 미네랄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바세린과 꿀을 번갈아 사용하면 각각의 장점을 모두 누릴 수 있어요. 셋째, 계절에 따라 사용법을 조금씩 변경하세요. 여름에는 양을 조금 줄이고 겨울에는 조금 더 듬뿍 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습도가 낮은 겨울철에는 피부 수분 증발이 더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이죠. 바세린이 만들어낸 표정의 변화 이야기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71세 최영자님의 사례입니다. 최영자님은 우울증을 앓고 계셨어요. 얼굴 표정이 굳어 있었고 항상 땅만 보고 걸으셨습니다. 처음 진료실에 오셨을 때 최영자님의 이마에는 깊은 주름이 3줄이나 패여 있었고 입가는 처지면서 슬픈 인상을 주고 있었죠. 최영자님에게 바세린 루틴을 알려드리며 특별히 한 가지를 더 부탁드렸습니다. 바세린을 바를 때마다 거울을 보고 미소를 짓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해 하셨지만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2달 후 최영자님의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피부의 변화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표정이 달라졌어요. 예전에 무표정하고 슬픈 얼굴이 아닌 조금씩 웃음이 묻어나는 얼굴로 변해 있었습니다. 최영자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매일 밤 거울을 보며 억지로라도 미소를 짓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그게 진짜 미소가 되더라고요. 피부에 바르는 바세린보다 마음에 바르는 미소가 더 큰 변화를 가져온 것 같아요. 이것은 단순한 심리적 효과가 아닙니다. 실제로 웃는 행위는 엔도르핀과 세로토닌 같은 행복 호르몬을 분비시켜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력을 높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리적 변화는 피부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죠. 저는 이것을 바세린 효과의 선순환이라고 부릅니다. 바세린으로 피부가 좋아지면 자신감이 상승하고 자신감이 상승하면 표정이 밝아지며 표정이 밝아지면 실제 얼굴이 더 젊어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줄어들면서 피부 건강이 더욱 좋아지는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이런 현상은 제 진료실에서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단순히 피부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대하는 자신을 바라보는 태도가 바뀌면서 일어나는 전체적인 변화인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바세린만으로 정말 충분할까요? 비싼 화장품은 필요 없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모든 사람에게 바세린만으로 충분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개인마다 피부 상태와 고민이 다르기 때문이죠. 색소 침착이 심한 분이라면, 비타민 C 세럼을 깊은 주름이 걱정되시는 분이라면 레티올 제품을 추가로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기본입니다. 아무리 비싼 화장품도 기본적인 피부 장벽이 손상되어 있다면 그 효과를 제대로 발휘할 수 없습니다. 바세린은 그 기본을 탄탄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저는 종종 피부를 정원에 비유합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 고가의 화장품을 뿌려도 흙피부 장벽이 건강하지 않으면 제대로 자랄 수 없겠죠.
바세린은 그 흙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강조하는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피부 관리는 결국 자기 돌봄의 한 형태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외적인 아름다움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의 표현이자 건강을 위한 투자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사회는 종종 노인들의 외모에 대한 관심을 허영이라 치부하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자신을 가꾸고 돌보는 마음은 자존감의 표현이며 삶에 대한 애정의 표현입니다. 80세 윤명자님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처음에는 젊어 보이고 싶어서 시작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겠어요. 이건 젊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한 시간이었던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바세린은 단순한 화장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 밤날을 위한 시간을 갖는 계기이자 나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바세린 한 스푼으로 자신을 대하는 태도에 변화를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피부의 변화는 그 이후에 따라오는 자연스러운 결과일 뿐입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의 바세린 황금 루틴을 정리해 드릴게요. 수분 크림 후에 바르세요. 바세린 자체는 수분을 공급하지 않고 지키는 역할입니다. 눈가, 입과 목, 손등내 군데에 집중하세요. 모든 곳에 바를 필요는 없습니다. 콩알만 사용하고 반드시 손바닥 열로 녹여서 바르세요. 밤10시 이후에 주 34회만 사용하세요. 과도한 사용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매일 한 문장. 나는 오늘도 나를 소중히 여깁니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그리고 피해야 할 5가지 실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안 없이 바르는 것, 메이크업 위에 바르는 것, 여드름이 난 부위에 바르는 것, 아침에 사용하는 것, 전문가의 조언 없이 장기간 매일 사용하는 것, 피부 관리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단기간의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꾸준함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 당장 효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3주, 6주, 3개월, 6개월 시간이 지날수록 그 효과는 더욱 분명해질 것입니다. 저는 45년간의 피부과 의사 경험을 통해 수많은 트렌드와 제품들이 유행했다가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바세린만큼 시간의 검증을 받은 제품은 드물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 역시 78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활동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30분 걷기, 하루 8, 그리고 밤에 바세린 루틴까지, 이 모든 것이 제가 아직도 환자들을 만날 수 있는 체력과 열정을 유지하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숫자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을 더 소중히 여기고 더 잘 돌보는 것, 이것이 진정한 아름다운 나이들 아닐까요? 우리 모두 거울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지는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주름이나 탄력이 아닌 그 눈빛 속에 담긴 자신감과 만족감의 변화를 느껴보셨으면 합니다. 바세린 한 스푼으로 시작하는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삶에 큰 기쁨을 가져다 주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관리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정보가 도움이 될 만한 주변 분들이 계신다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